This meeting is being recorded. 네, 저희 D여행에서 마지막 2022년 마지막 수업을 우리 제이지아님과 AI 아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건 캔바를 활용해서 하는 거니까 캔바를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PC 버전을 준비해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좀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따라하는 걸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기 지아님 나와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I 아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바로 캔바로 들어가자니 AI 아트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림 그리기 전에 AI 아트,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주는 애를 AI 아트 제너레이터라고 해요. 그래서 이 AI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텍스트, 그러니까 글씨로 적는 그림에 대한 설명을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 단어랑 문장을 조합해서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는지 간단하게는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AI 아트 캔바로 한번 크리스마스 카드에 쓸 이미지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할게요. 저희 AI 아트는 말 그대로 AI, Artificial Intelligence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저희 대신.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AI를 AI 아트 제너레이터라고 하는데요. 직역을 하면 그냥 인공지능 그림 생성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냐면 우리가 원하는 그림에 대한 설명이나 키워드를 넣을 수도 있고요. 원하는 그림이랑 비슷한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로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쓴 걸 그림으로 바꿔주는 거를 텍스트 투 이미지라고 하고 캔바 같은 경우는 이 텍스트 투 이미지예요. 그리고 사진이나 그림을 넣어서 완전히 새로운 그림으로 바꿔주는 거를 이미지 투 이미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아트는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설명만 잘 해주면 AI가 대신 그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편하게 그림을 그려주는 AI가 어떤 애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달리2라는 앤데요. 얘를 Have you 영상을 ever seen a polar bear playing bass? 잠깐만요. 소리가 안 들리시죠? 소리 잠시만요. 들렸어요. 들렸어요? 네. 그럼 한번 볼게요. Robot painted like a Picasso? Didn't think so. DALL-E 2 is a new AI system from OpenAI that can take simple text descriptions like a koala dunking a basketball and turn them 방금처럼 저렇게 영어로 코알라가 바스켓볼을 하고 있대요. 농구를 하고 있대요. 그런 단어를 치면 into photorealistic images that have 이렇게 그려져요. 이런 아이예요. never existed before. DALL-E 2 can also realistically edit and retouch photos. Based on a simple natural language description, it can fill in or replace part of an image with AI-generated image. 이게 방금 요 앞전에는 그림에 강아지가 있었는데 얘는 이 부분을 지우면 고양이라고 적으면 그 자리에 고양이를 대신 넣어주기도 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텍스트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미지를 만들어주기도 하는 애를 AI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뒤로 가기가 잠시만요. 뒤로 가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지금 스크린을 두 개 사용하고 계셔서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됐습니다. 잘 보입니다. 화면이 하얀색이에요. 23쪽 중에 4쪽이라고는 나와 있으나 뭐 보이고 있진 않습니다.
지아님 마이크 음소거 되셨어요. This meeting is being recorded. 혹시 끊어졌나요? 아니요, 지금 이제 나오는데 공유가 끊어졌어요. 공유 다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화면에서는 아예 줌이 튕겼다가 들어와져가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멈춰 있는 게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공유 시작했고요. 네, 지금 이제 잘 화면 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는 달리2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얘 같은 경우는 방금도 보셨다시피 사진이랑 비슷한 이미지, 그러니까 사진같이 그려주는 거를 제일 잘하는 AI예요. 무슨 말이냐면 수채화, 유화, 만화 등등등 해가지고 그림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냥 선으로만 그린 그림도 있고. 그런데 얘는 사진 찍은 것처럼 현실에 있는 것처럼 그려주는 걸 제일 잘하는 AI인 거예요. 그런 쪽으로 AI를 교육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진이랑 비슷한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데 19금이나 뭐 폭력적인 이미지 이런 건 생성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막아놨어요, 얘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도 야하지도 않고 폭력적이지도 않은데 단어를 조합했을 때 그쪽 문화권에서 이게 이상한 조합이라고 느껴지면은 경고문이 뜨거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단어를 쓰면 무조건 금지어로 걸려요. 그래서 그런 거는 생각을 조금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차일드 페인팅을 적었다가 경고문이 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소아나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빡빡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요.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얘 같은 경우는 하나의 단어, 하나의 프롬프트를 넣으면 4개의 이미지를 한 번에 생성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 달리2랑은 조금 다르지만 전혀 상관없는데, 달리 미니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걔를 사용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또 크레용, 크레용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소개해드리는 거는 달리2고요. 두 번째로 소개를 해드리는 게 크레용이에요. 달리2 같은 경우는 지금은 한 장을 띄워놨는데, 요런 게 이 오른쪽에 크레용처럼 크레용은 9개를 생성을 해준다면 달리2는 4개를 생성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개 다 지금 같은 글을 써놓은 건데 이 두 개가 아예 다른 형태로 그림을 그려주죠. 그래서 제너레이터마다 화풍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제너레이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다음 거는 스테이블 디퓨전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 자체를 오픈소스로 풀어놨어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얘를 데려다가 새로운 플랫폼에 이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넣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캔바에도 들어와 있어요. 저희가 쓰는 캔바가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AI 제너레이터를 이용한 아이예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 얘를 직접 사이트로 들어가면 무료 크레딧은 50개를 주고 그 다음부터는 유료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캔바 같은 경우는 하루에 제한이 있긴 한데 그 제한 개수를 정확하게 모를 정도로 되게 많이 생성을 할 수 있어요. 하루에 연습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해보시면 되시고, 이게 오픈 소스이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막강하고 효과적인 AI 아트 생성 플랫폼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얘를 사용해서 애니메이션 쪽으로만 교육을 시켜놓은 애가 노벨 AI예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제너레이트들도 요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든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얘 같은 경우는 그림을 넣어서 그림으로 바꿔주는 이미지 투 이미지도 해줍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왼쪽처럼 그림을 그려주고요. 캔바는 이렇게 오른쪽처럼 그림을 그려줘요. 근데 이것도 오른쪽에 있는 게 너무 애기 그림 같다 하면은 설명을 조금 애기 그림 쪽 말고 뭐 수채화로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자세하게 넣으면 넣을수록 AI가 내가 원하는 그림을 더 잘 그려줘요.
제가 지금 이 밑에 프롬프트라고 돼 있는 거 이렇게 길게 넣었는데 이렇게 그려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실망하지 마시고 프롬프트 조금씩 변경해보면서 그려보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이 다음에 소개해 드릴 게 노벨 AI예요. 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림을 그리는 AI가 아니었어요. 소설 쓰는 AI로 굉장히 유명해요. AI가 내가 키워드만 넣으면 거기에 맞춰서 소설을 막 써줘요. 그렇게 작문을 굉장히 잘하는 AI로 유명했는데요.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디퓨전을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애니메이션 작가들을 애니메이션 그림체만 공부를 시켰어요.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사람보다도 저 잘 그리는 것 같죠. 웬만한 작가님들보다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애니메이션 특성상 나는 전혀 그렇게 넣지 않았는데 19금 이미지가 떠요. 그래서 혹시 이걸 사용해 보실 분이 계시다면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문장이 약해요. 얘가 직접 문장을 쓰는 데는 잘 하는데 내가 쓴 문장을 가지고 그림화 시키는 건 좀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만 뽑아가지고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설명드릴 거는 미드전인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AI 아트 제너레이터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애 같아요. 이게 그림이라고 생각이나 하겠어요? 그죠? 지금 이 이미지들이 지금 미드저니가 그려준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디스코드에 있는 로봇이에요. 디스코드에 챗봇들이 있는데 그 챗봇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림을 이렇게 그려줘요. 내가 채팅창에 이러이러한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그려주거든요. 아까 앞에서 봤던 그림 수준 기억하시죠? 얘랑 똑같은 문구를 지금 미드저니에 입력했더니 이 오른쪽처럼 그려줘요. 오른쪽 네 칸 있는. 굉장히 잘 그려주죠. 네.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똑똑하고 효과적인 AI 생성 플랫폼이에요. 실제로 미드저니가 그린 작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미술대회에서 수상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저작권을 도대체 누구에게 줄 것인가. 아직은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고 저작권은 인간한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건 인정이 됐었어요. 왜 사람이 쓴 글을 그림으로 옮겼을 뿐이다. 이렇게 판정이 났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다음 거는 원보라는 아이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딱 보시면 알겠죠. 카드 형식으로 만들어져서 나와요. 프롬프트를 넣으면.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단어만 넣어도 돼요. 단어를 넣고 그림체도 아예 그림을 이렇게 어떤 그림 형태인지 다 보여줘요. 그래서 그냥 콕 찍으면 내가 넣은 단어를 그 그림 형태로 바꿔줘요. 그림 형태를 글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이미지로 다 보여주거든요. 뭐 수채화, 유화, 그 다음 애니메이션, 뭐 먹으로 그린 그림 등등 해가지고 이게 이미지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꼭꼭꼭 찍으면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굉장히 쉽게 쓸 수 있고요. 원버 사이트에서 바로 전자지갑을 연동을 해서 NFT 민팅도 거기서도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수수료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림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저번에 배웠던 오픈시에다가 그냥 민팅하는 거를 일단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얘도 내가 원하는 사진을 넣어서 이미지 투 이미지로 만드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완전히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한 없이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연습을 하시려면은 여기서 연습을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러운 이미지를 더 예쁘게 뽑아줘요. 수채화 같은 거. 그래서 연습을 해보실 때는 조금 부드러운 이미지 쪽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다음은 나이트 카페인데요. 얘도 나머지 기능은 다른 AI 제너레이터들이랑 똑같은데요. 조금 독특한 기능이 스타일 트랜스퍼라고 해서
기존 명작이랑 합성을 해줘요. 그러면 우리 집 고양이 사진을 가지고 방고 그림에다가 합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고양이 이미지가 막 방고 이미지에 합성이 돼가지고 그림이 튀어나와요. 그리고 합성할 그림도 내가 고를 수 있어요. 내가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서 주어진 걸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성하는 과정을 심지어 비디오로도 보여주기 때문에 이걸 다운받으면 제가 나중에 이따가 오픈톡에다가 올려드릴 텐데 굉장히 조금 특이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유료를 결제를 하시면 기능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되게 재밌는 그림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단순하게 텍스트만 넣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너레이터들은 소개를 해드렸고 이게 너무 많아서 링크를 제가 이따가 모아가지고 한 번에 올려드릴 거고요. 다음은 저희가 프롬프트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프롬프트 쓰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거의 나를 잡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캔바 연습하는데 조금 집중을 해보고자 프롬프트는 샘플로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진짜 내가 그리고 싶은 딱 그 단어 하나만 먼저 넣어서 얘가 어떻게 그려주는지를 계속 보시고요. 거기서 단계가 넘어가면 세팅을 조금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산타클로스 아니면 예쁜 여자 이게 아니고 뭐 초상화를 그려주세요. 아니면은 아예 풍경. 산타 마을은 마을인데 수채화로 그려주세요. 아니면 어떤 작가의 형태 스타일로 그려주세요. 디즈니 스타일로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추가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고급자로 넘어가면요. 하나하나 다 지정을 해주는 건데요. 나는 빛은 은은하게 해주시고요. 확대는 몇 배율 정도 해주시고요. 카메라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요. 왼쪽에 있어야 되고요. 어떤 화가 스타일로 어떤 시대 분위기에 화질은 어느 정도로 해서 장르는 어떻게 그림 그리는 도구는 뭘로 그려주세요. 뭐 애기들이 그림체로 그려주세요. 아니면은 정말 명작처럼 그려주세요. 이런 것까지도 다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캔바는 문장으로 쓰셔야 돼요. 그런데 요새는 지금 써보면은 콤마 해가지고 단어 붙여넣기를 해도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미술 사조도 잘 모르고요. 작가가 누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최대한 이제 중급자 난이도에서 한글로 설명을 자세하게 적어요. 그거를 번역기로 가서 번역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그 영어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캔바에다가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 작업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캔바를 조금 열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한글로 된 AI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영어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캔바를 다들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오늘은 크리스마스 카드용 이미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혹시 AI 아트가 더 궁금하신 분이 많으시면 다음 달이든 그 다음 달이든 준비를 해서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아우, 이게 저희 정말 할 거 너무 많아요.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이걸 보니까 또 더 궁금해졌어요. 너무 그쵸? 재밌어요. 이게 하다 보면은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이것만 만들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 근데 이게 아무래도 만드는 사진을 다 어느 정도는 그 NFT로 민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NFT 같이 한 번 더 할 예정이니까 민팅하면서 그 전에 한 번 더 해서 작품을 만들어야 민팅할 게 있잖아요. 그때 한번 또 1월 달에 같이 일정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들어가는 것부터 해드리면 되나요? 네, 이제 해주세요. 저희 PC로 가능하신 분들
하시면 되고, 어제 제가 PC와 스마트폰 사용법 알려드렸죠. 스마트폰도 다 메뉴가 있어요. 있는데 스마트폰 하단에 주로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알려주시는 거, 그 메뉴명을 찾아서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일단은 검색창에 캔바라고 한번 검색을 해주시고요. 그냥 한글로 캔바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무료 디자인 도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캔바라고 뜰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 주시면은 이렇게 메인 화면이 뜨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제 캔바를 하셔가지고 네, 캔바 들어오는 것까지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캔바를 들어오시게 되시면 이게 메인 화면인데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디자인 만들기라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그냥 아무 디자인에서나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캔바가 만들어주는 그림 사이즈가 512 곱하기 512 픽셀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일단 그 만든 사진을 다운로드 받는 것까지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사진을 가지고 어떤 템플릿을 넣어서 어떻게 활용하실지는 캔바 배우신 거 가지고 활용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다운받는 것까지 일단 해볼게요. 그러면 이 디자인 만들기로 들어가셔서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사용자 지정 크기라고 있어요. 여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사용자 지정 크기에 512 곱하기 510이라고 가로 세로 숫자를 적어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밑에 새로운 디자인 만들기 한번 눌러보실게요. 여기까지 하고 들어오시면요.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그죠? 편집 화면이 뜰 텐데 이 화면에서 왼쪽 맨 아래 가면 네, 사이즈 512 곱하기 512입니다. 네. 오른쪽 상단 디자인 만들기 밑으로 쭉 내려가서 사용자 지정 크기 눌러주시고 512 곱하기 512 적어주시고 새로운 디자인 만들기 해주시면 편집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네, 왼쪽 맨 하단으로 내려보시면 여기 메뉴 있는 데서 왼쪽 맨 하단으로 내려보시면 앱이라고 되어 있는 분도 있고 뭐 더보기라고 되어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 중에 상관없어요. 더보기 또는 앱을 눌러주시면 뭐가 나오냐. 텍스트 2까지만 보일 거예요. 이게 텍스트 2 이미지거든요. 이 보라 색깔 아이콘 한 번만 찾아봐 주실래요? 그래서 얘를 눌러봐 주세요. 얘를 누르면 오른쪽 같은 화면이 나와요. 어디서요? 그게 나와요? 아까 여기 왼쪽 메뉴 더보기. 중에 지아님, 그 화면 확대하는 줌잇 한번 해서 해주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줌잇 실행 안 어디 됐죠? 갔지? 네. 이것도 조그맣게 보이나요, 지금 화면이? 네, 조금 작게 보여서 줌잇으로 한 번씩 당겨서 위치를 해주시면 훨씬 크게 잘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더보기가 어디 자, 있지? 왼쪽, 자, PC에서는 왼쪽 제일 아래에 가면 앱이라고 있고요. 스마트폰은 아래 메뉴 제일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네. 여기 앱 또는 더보기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주시면은 요 모양 아이콘이 뜰 겁니다. 이렇게 보라색으로. 네. 위쪽에서 안 찾아지면 아래로 내려서 이 보라색깔 아이콘 누르시면은 오른쪽 같은 화면이 나올 거거든요. 여기서 사용 눌러주세요.
사용. 네.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맨 위에 이런 화면이 뜰 건데요. 지금 맨 위에 빈칸에 지금 프롬프트를 쓸 거고요. 그 다음 칸에 지금 스타일 선택이라고 있죠. 여기 스타일 선택에서 오른쪽 왼쪽 넘겨보시면서 나는 사진처럼 그려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나는 드로잉, 그림처럼 그려줬으면 좋겠어. 하고 옆으로 쭉쭉 넘기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3D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하나 해주시고요. 밑에 이미지 생성을 누르면 되는데요. 프롬프트에 뭐 쓸지 모르겠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예시를 들고 왔습니다. 초급을 쓰실 분들은 여기서 보고 따라 쓰시면 되고요. 3D 선택해요. 형태를, 스타일을. 그거는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아, 지금 저희들이 여러 원하는, 가지가 있잖아요. 네. 예, 그 중에 제가 원하는 거 하나예요. 네, 맞아요. 지금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 거니까 그림이 하셔도 되고 3D를 하셔도 되고 회화를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원하는 거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시고요. 하고, 이 위에다가 샘플 지금 프루트 초급이라는 이 단어를 어디다 쓰라는 거예요? 요거를 맨 위에 보려는 이미지 설명이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실까요? 아, 요 여기다 칸에다가 영문으로 다 쳐야 돼요? 네, 영문으로 쳐야 돼요. 그래서 혹시 치기 어려우실까 봐 붙여 넣어드리겠습니다. 복사해서 네, 쓰시면. 감사합니다. 네, 일단 초급으로 한번 해보고 두 번째 중급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갖다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오픈방에다 넣어주셨나요? 카톡? 카톡으로 넣어드릴까요? 그래야 저희들이 복사하는. 네네. 비어있는 방에 넣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네, 캔유 방은 바로 또 복사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보려는 이미지 설명 칸에다가 프롬프트 써주시고 아래쪽에 스타일 선택에서 저는 랜덤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넣었어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미지 생성을 누르면 됩니까? 네, 이미지 생성 마지막에 눌러주시면 시간이 조금 걸려요. 기다려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드린 단어 말고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뭘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많이 돌려보다 보면 어떤 단어를 넣어야 AI가 그림을 잘 그려주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또 제너레이터마다 또 달라요. 네, 그림이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림. 그럼 이거 어떻게 쓰냐면요. 그림을 그냥 한번 클릭하면 여기 중간 화면으로 옮겨지거든요. 4개의 그림 중에 원하는 그림을 네. 클릭을 해요. 원하는 그림을 하나 클릭을 하면 화면 중앙에 이렇게 딱 뜰 거예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저장을 하면 주변에 지금 흰 배경이 있잖아요. 이게 마음에 안 들잖아요. 일단 원본 그림을 저희는 얻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그냥 상단에 그림을 한번 누르고 상단에 보시면 점 3개 있어요. 얘를 네. 누른 다음에 맨 밑으로 내려가면 이미지를 배경으로 설정합니다가 있어요. 얘를 이미지를 눌러주시면 배경으로 설정한다. 네, 그러면은 화면에 꽉 차게 딱 들어갈 거예요. 내 캔버스 크기에 맞게. 맞네요. 네, 그 상태에서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저희 저장할 수 있거든요. 공유 한번 눌러봐 주시고요.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이걸 공유를 누르고 네. 다른 분들도 다운로드. 따라오고 계시나요? 노트북에서 카톡에서 복사를 했는데 어떻게 붙여요? 노트북에서
카톡에서 복사를 했어요. 네, 그 카톡에서 저기에다 문구를 복사하셨다는 말씀이신 네, 네, 거죠? 네, 네, 네. 네, 컨트롤 C로 복사하셨으면 네, 아까 캔바 화면에 가서 제일 위에 텍스트 입력하는 곳 있어요. 네, 지아님이 지금 네, 네. 보여주시는 곳. 그곳에다가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배경으로 설정되신 분들은 근데 공유 잠깐만요. 네, 잠깐만. 이게 그러면 하나가 지금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네, 3선 누르고 이미지 배경으로 클릭하고 다운로드 받으면 되나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공유, 다운로드 누르시면 파일 형식 선택하라고 나올 거예요. 지금 이미지니까 JPG나 PNG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512 곱하기 512 제일 캔바가 만들어주는 제일 큰 그림 사이즈로 다운이 받아져요. 그 다음부터 변형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거든요. 다 잘 되고 계실까요? 파일 형식 선택을 PNG로 하고 다운로드 한 거죠. PNG로 하셔도 되시고 JPG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 다운로드 하면 되는 거죠. 네,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네, 다운로드 됐어요. 네. 여기까지 하면 사실은 AI 아트는 계속 이 작업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 프롬프트만 계속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롬프트만 계속 바꿔가지고 죄송한데요. 이미지를 그거 생성하는 복사까지 거예요. 했거든요. 그 다음에 못 들었어요. 복사까지 되셨어요, 지금? 네, 네, 텍스트 복사 되셨단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네, 네. 자, 저희 다시 한번 갈게요. 처음에 캔바 화면에서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디자인 만들기라고 있어요. 보라 색깔로 디자인 만들기. 여기 눌러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사용자 지정 크기라고 있는데요. 캔바가 만들어주는 이미지 사이즈가 512 곱하기 510이라서 저희는 제일 큰 사이즈 사진을 다운받기 위해서 512 곱하기 510이라고 가로, 세로 자리에다가 똑같은 숫자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 만들기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 맨 아래쪽에 앱이라고 뜨는 앱 또는 더보기라고 뜨실 거예요. 여기 눌러주시면 지금 보라 색깔로 텍스트 2 이렇게 떠요. 이 로고를 눌러주시면 지금 사용 눌러주시면 이 다음 화면에서 프롬프트 넣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맨 위에 보려는 이미지 설명되어 있는 칸에는 우리가 원하는 단어, 그 설명을 적어 넣을 거예요. 영어로. 그림 설명을 여기다가 적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밑으로 내려와서 스타일 선택에서는 내가 적은 이미지를, 이 설명을 사진 형태로 구현을 해줄 건지, 그림 형태로 구현을 해줄 건지, 3D로 구현을 해줄 건지, 요거를 AI한테 지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주시고 그 밑에 이미지 생성 누르시면 얘는 무조건 4개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정사각형 이미지가 4개가 생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원하는 그림을 클릭하시면 화면 중앙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그림이. 여기 앞에서 생성을 하시면 4개 그림이 나오고 여기서 원하는 그림을 클릭하면 화면 중앙으로 이동을 하고 이대로 저장을 하자니 가쪽에 빈 공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림 사이즈를 전체로 맞춰주기 위해서 그림 한번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 상단에 그림의 오른쪽 상단에 지금 점 3개 있을 거예요. 여기서 밑으로 쭉 내려와 주시면 이미지를 배경으로 설정합니다 라고 있어요.
얘를 그래서 배경화를 시켜주시면 이미지가 딱 우리가 처음에 사이즈를 512 곱하기 512로 지정을 했고 캔바가 준 이미지도 그 크기예요. 그래서 꽉 차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너무 공유. 간단하게 금방 만들어졌네요. 저장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그림에서? 여기서 오른쪽 상단에 공유 누르시면은 공유?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공유 누르셨나요? 네. 네, 밑에 보면은 다운로드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 음, 간단하진 않더라고요. 뭘 정하라고 하는 게 많아서. 네, 그래서 파일 형식에서 PNG 아니면 JPG 선택을 해주시고 아래쪽에 다운로드 하시면은 다운로드가 완료가 됩니다. 요거 지금 다 하신 분들 제가 중급 프롬프트도 같이 드릴게요. 그러면 같이 써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지금 잘 만들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다들. 원하는 단어로 하셔도 상관은 없으시고요. 지아님, 이 단어를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중에 하나만 넣어도 되는 건가요? 이 중에 하나씩만 넣으시면 돼요. 요거 하나하나가 그냥 프롬프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급까지는 오늘 안 가겠습니다.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사용자 지정하고 나서 그럼 그다음에 또 다시 디자인 만들기로 들어간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한 번에 다시-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그냥 쭉쭉 하셔도 되거든요. 제가 같이 해볼게요. 다시 디자인 이번에. 만들기 들어가서 아까 선생님이 하셨던 대로 512 네, 맞아요. 512 넣으시고 새로운 디자인 만들기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왼쪽에 아까 써서 저희가 썼잖아요, 이미. 그래서 여기 텍스트 투 이미지가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없으신 분들만 아까처럼 앱에 가셔가지고 다시 텍스트 투 이미지 해주시고 어떻게 된 거지? 왼쪽에 이미 들어와 있으면 그냥 그거 눌러주셔도 돼요. 아, 상관없어요. 실수했네.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아무거나 눌러주시면 되세요. 똑같은 거예요. 디자인 만들기 사용자 지정 크기 512 12 새로운 디자인 만들기 누르면 되죠. 네, 네, 새로운 디자인 하셔도 되고 바로 누르시면 그 아래쪽에 PC로 하시니까 네. 최근에 했던 사이즈가 바로 떠요. 512. 그거 바로 선택하셔도 돼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리고 다시 또 앱으로 들어가야죠. 네, 맞아요. 왼쪽에 보시면 한번 사용한 거는 다 나와 네, 있습니다. 맞아요. 텍스트 이미지 선택하시고 똑같이 네. 알려주신 텍스트 입력하시고 그러고 네, 밑에 스타일 설정하시고 네, 디자인 하시면 돼요. 네. 아까랑 똑같은 문구 넣으라는 거죠? 중급 프롬프트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중급 프롬프트 디어잉 네. 방이랑 캔유 방에 다 복사해드렸는데 아, 네. 네, 네. 이게 막상 중급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한글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번역기를 돌리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번역기에다가 소설을 쓰시면 되세요. 너무 길게만 안 쓰시면 되거든요. 한 200자 내외로 해가지고 써주시면 됩니다. 디아님 하나 질문 드릴게요. 질문 올라온 게 다운받은 그림 위에 캔바 닉네임이 뜬대요. 다운을 받았는데 그림 위에 뜨나요? 이런 경우를 못 저는 한 봤는데. 번도 뜬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쵸? 저도 그런 적이 없어서 신나게님 죄송해요. 이거는 모르겠네요. 혹시 화면을 캡처하시거나 그 파일을 저희 디어인 방이던 캔유 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뜨나요? 그게? 안 아까 뜰 거. 다운받은 거는 어디서 찾아봐요? 어디다가 저장을 하셨을까요? 그냥 다운로드만 눌렀는데. 자, PNG. PC에서 하셨어요? 스마트폰에서 네. 하셨어요? PC에서 PC? 노트북에서요. 그러면 다운로드라고 하는 폴더에 들어가 있을 네. 거예요. 아, 다운로드? 네, 네네. 기본 설정이 다운로드로 되어 네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계속 연습을 하실 건데 계속 일일이 한 장씩 저장할 수는 없잖아요. 밑에 내가 만든 그림 아래쪽에 페이지 추가라고 있어요. 그래서 걔를 눌러가지고 여러 장 한 번에 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 쭉쭉쭉쭉 저장하신 다음에 같은 작업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이미지가 나왔어요. 아까랑. 혹시 프롬프트 아예 똑같은 걸로 넣으셨을까요? 예,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완전히 조금 똑같은 거. 달라졌네요. 아, 달라졌어요. 다른 거 거기서 하나 선택하면 되죠? 네. 그리고 아까처럼 전체 이미지 배경 설정? 네. 네. 그래서 똑같은 작업이에요. 그냥 페이지 추가, 그 페이지에서 사진 클릭하고 배경으로 설정해주고 또 페이지 추가하고 사진 누르고 배경으로 설정하고. 나는 아까 새로 열었는데. 페이지 추가가 아니라. 네. 한꺼번에 저장하는 게 어디 누르면 된다 그랬죠? 한꺼번에 저장도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요. 아니, 보여드릴게요. 한꺼번에 저장하는 거 어디다가? 네, 요렇게 쭉쭉쭉쭉 했잖아요. 지금 제가 3장을 만들었어요. 네. 이 상태에서 똑같이 공유, 다운로드 들어가시면은 네. 이번에 지금 파일 선택 형식까지는 선택을 하셨고 밑에 페이지 선택이라고 있을 거예요. 내가 만든 이미지들 중에서 원하는 페이지만 선택을 해가지고 다운받을 수 있어요. 페이지 나는 모든, 네, 페이지 선택? 있는데. 오른쪽 상단에 공유, 예. 그 다음에 다운로드 들어가시고 네. 거기에 파일 형식이라고 있을 거예요. 파일 형식 네. 선정해 주시고 밑에 네. 쭉 내리면 페이지 선택 있으신가요? 잠깐만요. 거기 눌러볼게요. 누르고 페이지 선택. 투명 다운로드 설정 파일 크기 투명 배경 이게 3개밖에 안 나오는데요. 혹시 아직 한 페이지밖에 안 만드셨을까요? 이거 한 페이지요. 예. 그러면은 페이지 선택이 안 뜰 거예요.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가 돼야 이게 뜹니다. 아까 하고 요거하고 합쳐서 저장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지금 저희가 중간에 이해를 조금 잘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고옥수님께서도 새로 파일을 만들어서 새로 작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맞아요. 보니까, 예, 요 왼쪽에 이미지를 생성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하기라고 하는 게 떠요. 네, 한번 만들고 나면 다시 시작하기가 뜨기 때문에 새 페이지를 만드시고 다시 시작하기를 눌러주면 돼요. 자, 왼쪽에 보면은 PC에서 네, 이미지 생성 자리가 한번 생성하고 나면 다시 시작하기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르고 다시 프롬프트 내용 입력하고 이미지 생성을 하시면 바로 2번째 페이지 만들 수 있고 3번째 페이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 다 되셨을까요? 네. 다시 질문 생성이라는 하나 단어 없는데요? 요거 안 쓰실까요? 다음 페이지 제목, 다음 페이지 추가는 있어도 다시 생성하기. 네, 지안님이 좀 동그라미 쳐주셨는데요. 자, 어디요? PC, 공유화면 보세요. 네. 예, 봤어요. 다시 시작하기가 안 뜹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가 지금 다 똑같이 프롬프트를 넣었잖아요. 네. 똑같이 이 넣었는데도 다시 시작하기라는 단어가 페이지 추가하는 거나 고옥수님 똑같은 잠깐 거죠? 기다리세요. 고옥수님 기다리세요. 네, 진숙님. 네, 똑같은 단어를 넣었는데도 이 그림이 다 다르게 나오나요? 네, 저는 이게 선생님하고 많이 다른데 그림이. 네, 그게 지금 시드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AI가 들고 있는 시드가 수만 개, 수천만 개 막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드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부여가 돼요. 캔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드 넘버를 선택을 할 수가 없는데 다른 AI 제너레이터들은 그 시드 넘버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똑같이 기본적으로 넣어도 다 다른 그림이 다 나오는 다르게 거예요. 나오고 다른 제너레이터에 가셨을 때 만약에 내 친구가 만든 게 너무 예뻐요. 그럼 그 시드만 물어보고 따와가지고 비슷한 그림체로도 만들 수 있어요. 단어만 바꿔서. 그래서 시드랑 프롬프트가 완전히 일치하면 그 그림은 똑같은 그림이 나와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글로 넣으시면 안 나와요. 또 혹시 질문 있는 분 계실까요? 지아님, 근데 네. 프롬프트를 초급과 중급이라고 하는 차이가 어떻게 더 디테일하게 주느냐라고 하는 차이인가요? 네, 맞아요. 이게 원래는 번역기가 없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지금 보니까 초급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원하는 크리스마스 어떠한 거, 산타가 뭘 하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줬는데 지금 중급은 같은 경우 보니까 여기다가 뭔가 오일 페인팅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그러니까 기법이나 이런 거를 더 추가하는 게 그게 바로 중급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고급 프롬프트로 가면 거기에서는 더 디테일하게 이거의 크기라던가 뭔가 더 다양한 옵션을 줘서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고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료를 선택을 해주고 장르도 선택을 해주고 그치? 네. 그리고 스타일도 선택을 해주고 그럼 이거 미술 사조를 다 알고 있어야겠죠. 내가 무슨 그림을 그릴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넘어가면 세팅. 카메라 줌 얼마나 당기는지 따라서 보이는 풍경이 다르죠. 그래서 이 줌도 선택을 해주는 거고요. 빛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선택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해상도도 선택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오늘 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캔바로 AI에 적응을 하는 연습만 조금 해보시고 요거 적응되시면은 원보라고 아까 단어만 넣어도 나오는 그 제너레이터들 있잖아요. 원보나 나이트 카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먼저 사용해보고 나중에 미드저니까지 가면 정말 복잡한 아이들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최종적으로 연습을 하자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거든요. 근데 프롬프트 쓰는 거 보면 이렇게 길게 써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걸 쓰려면 미술사 전체를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네. 지아님, 아까 원부 이런 거는 아까 설명해 주신 것들 저희가 컴퓨터에서 다 다운받아가지고 앱을 다 다운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어플은 아니고 사이트 링크로 제가 드릴 거예요. 그거는 이 캔바하고는 좀 다른 거죠. 캔바에서 할 수 있는 네, 거죠. 캔바랑은 좀 다른 게 똑같이 프롬프트 넣는 창이 그냥 바로바로 뜨거든요. 딱 들어가면 프롬프트 넣어라 있고 옆에 제너레이트라고 있어요. 모든 게 거의 똑같이 그런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어요. 캔바보다 들어가기는 사실 쉽다고 보시면 돼요. 딱 그 사이트로 들어가면 입력하는 창이 나오고 옆에 검색창처럼 생겼어요. 네, 단어 입력하는 창 그리고 옆에 제너레이트라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프롬프트 넣고 제너레이트, 프롬프트 넣고 제너레이트를 하면 되는데 제너레이터마다 잘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화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 노벨한테 가고 내가 사진을 그리고 싶다 하면은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런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앞쪽에 다른 아이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직까지 미술사전 공부를 다 못했어. 그런데 그 보는 거, 이미지를 보고는 선택을 할 수 있겠다 하면 나이트 카페 같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모르겠다, 그냥 단어만 넣으란다 하면은 원보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제너레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저희 보시면 제너레이터가 이렇게 많아요. 그게 그리고 이 AI를 만들어주는 곳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림 그려주는 사이트가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아무 데나 들어가시면은 그게 사기 사이트들도 많아서요. 제가 링크를 다 올려드릴 거예요. 일부러 수업 전에 미리 안 띄워드렸어요. 모르시고 들어가셨다가 혹시 실수하실까 봐.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보여주실 거죠? 어떻게 들어가서 하는지. 그거를 오늘 하는 게 나을까요? 한번 그냥 보여만 주세요. 자, 오늘 처음 시작하신 분들, 특히 캔바가 서투신 분들은 굳이 이걸 하지 마시고요. 캔바 위주로만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캔버는 고급으로 사기가 이제 없어서. 조금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세상이 있다라고 보여만 드릴 거예요. 자, 이거 사용하시면서 질문 지금 안 받을 거니까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요.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제일 쉬운 걸로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두 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보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엔터 프롬프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그냥 검색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산타클로스를 그려주세요 하고 밑에 그림 보이시죠? 산타클로스를 어떤 식으로 그려줄까요? 하고 AI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트 스타일을 이 중에 고르면 돼요. 선택을 아무거나 해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페스티브로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밑에 크리에이트가 AI 제너레이터에서는 검색이라는 말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저는 글을 썼고 스타일을 골랐으니까 검색을 하면 되겠죠. 옆에 그려줄 거예요. 이게 다예요. 캔바보다 이게 더 쉽나요? 그러네요. 네, 네. 그냥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프롬프트만 입력하면, 그리고 그림 스타일 선택하면 바로 나오는 거네요. 네, 맞아요. 옆에 아까 네. 그 카드 모양 그림이 나올 거거든요. 제 컴퓨터가 줌을 켜고 있으면 자꾸 에러가 나서 이렇게 뺑뺑이를 돌아요. 이렇게 뿅 하고 나올 건데, 잠깐만요. 나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리뷰?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색을 어디서 했어요? 네. 자, 어디 검색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면. 지금 화면은 들어가면 바로 왼쪽 편 상단에 엔터 프롬프트라고 있어요. 요거는 따라하지 마세요. 지금 그냥 구경만 하는 겁니다. 저희가 다음에 다시 시간 정해서 요런 거는 다시 할 거니까, 네. 여기 엔터 프롬프트라고 되어 있는 곳에 본인이 원하는 검색어를 넣으면 그거에 맞는 거를 그려주고, 또 그 아래 아트 스타일, 방금 우리 캔바에서 스타일 선택한 것처럼 스타일을 선택하면 그거에 맞는 그림을 생성해 준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아까처럼 그림이 나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시 한 번만 그려볼게요. 이게 또 에러가 나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안 나오더라고요. 네, 이번에 루돌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드림 바임. 뭐야? 그려지고 있거든요. 제가 루돌프를 입력하니까 아까 그림 선택을 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 그림 나오면 맨 밑에 있는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그냥 다운이 돼요. 이 그림 형태 그대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요거는 원보예요. 엄청 쉽죠?
네, 이건 그래서 초보도 사용할 수 있어서 이거는 링크를 올려드릴 거예요. 원본은. 네, 원본은 이렇게 그러니까 쓰시면 진짜 되고. 대박이에요. 네, 이렇게 쉽게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다니. 자, 캔바에서 이걸 사용하면 좋은 점이요. 저희가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미지를 뭘 사용하려고 그러면 자꾸 유료인 게 많잖아요. 근데 요거를 사용하시게 되면 원하는 이미지를 어느 정도 만들어주고 그 위에 내가 요소들을 가지고 와서 나만의 스타일로 다시 꾸밀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AI 아트에서는 여하튼 내가 프롬프트 어떤 말로 이 아이에게 나의 의도를 전달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이거는 본인들이 이 번역기를 돌려서 계속 입력해 봐야 알아요. 입력하다 보면 이 아이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 스타일을 얼만큼 표현해 주는지 그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추가로 캔바의 요소들을 활용해서 예쁘게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멋지고, 정말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셔서 지아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지아 선생님, 네네. 아까 우리 처음 연습한 거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미지 선택했는데 그 이미지를 선택하면 내가 아까 왜 형태를 3D냐 회화냐 막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선택한 그림이 드로잉이었는데 그럼 드로잉으로 보여야 되는데 드로잉으로 안 보이는데? 드로잉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드로잉으로 안 보이신다는 드로잉 말이죠. 형태로 그림이 안 보인다고. 그거는 AI가 마음대로 그려준 거라서 똑같은 프롬프트로 한번 다시 해보시겠어요? 그래요? 이게 할 때마다 다 다른 게 나오거든요, 계속. 고옥수님, 똑같은. AI한테 따지세요. 저희가 안 아, 그렸어요. 그래요? 네. 혹시 아니, 드로잉으로 했는데 드로잉이 안 나오면 옆에 회화라고 있어요. 여기로 가시면 조금 더 예, 그런 그림 스타일로 나올 수도 있어요. 회화로 네. 차라리. 네. 그거는 AI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그렇군요. 검색어를 한다고 해도 그때그때 다르게 그려준다라고 하신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AI가 그때그때마다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AI인 거죠. 네, 맞아요. 저희가 딱 입력한 것이 똑같은데 그림이 똑같이 전체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건 AI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거를 입력하더라도 다르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저 회화로 방금 만들었는데 회화로 그림 스타일로 아주 잘 나왔습니다. 네. 그럼 저도 회화를 선택해서 한번 해볼까? 네, 이미지 여하튼간, 생성. 네, 거기서 드로잉도 회화도 둘 다 그림 스타일로 아주 잘 나왔어요. 자, AI와 같이 대화를 잘 해보시고 저희가 어떻게 대화를 잘 할지는 한번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오늘 만드신 신세계예요. 너무 거, 좋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만들어서 놀라워요.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이미지로만 있으니까 조금 더 영상으로 반짝반짝 어제 저희가 함께 한 것처럼 여기다 메시지를 입력하거나 이런 네네. 식으로 해서 두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잘 모르시겠으면 어제 디어잉 했던 거 그거 네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네, 진숙님 감사합니다. 디어잉방에 이렇게 만드신 거 올려주셨네요. 네, 이렇게 해서 같이 공유도 해주시고 SNS에도 올려서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지한님 설명이 항상 깔끔해서 시간이 충분해. 자, 그러면 지한님 여기까지 AI 아트는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다른 질문 있으면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